반갑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투스 오승준 수리논술팀에서 수명여대 자연계열 수리논술 파이널 강좌를 맡고 있는 신용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2020 숙명여대 논술로 가자. 숙명여대 논술 전형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영 비율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2020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고요. 네. 이제 내신 반영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이제 학생부 교과가 30점으로 이제 보고요. 1등급이 30점으로 시작을 해서 0.4점, 0.3점 이렇게 감점이 이제 돼서 9등급 이제 22.5점 이렇게 이제 분포합니다. 네. 네. 보통 그 교과 점수를 논술 전형에서 반영을 할 때 네. 이렇게 조금씩 감점하다가 어느 등급에서 좀 감점폭이 커지는 그런 구성이 많은데 숙명여대는 그냥 골고루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좀 일정하게 감점되는 이런 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제 특정 등급에서 낙폭이 큰 편은 아니고요. 네. 비교적 골고루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습니까? 저 2020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이제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탐 이제 한 과목입니다. 요로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합이 4 이내면 되고요.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하셔야 됩니다. 네. 시험 문제 구성은 이제 수학 한 문제. 네. 네. 근데 그 소문항이 많이 있죠. 네, 소문항이 이제 작년 모의 논술도 그렇고 작년 기출도 그렇고 네. 이제 소문항이 6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시문이 3개가 나오고 네. 제시문 3개는 다 독립적인 내용이고 각 제시문당 소문항이 2개씩 출제가 됐습니다. 해서 소문항이 6개 정도. 네, 네. 네.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배점 설명해 주시죠. 논술이 70%, 학생부가 30% 해서 이제 총점을 1000점으로 봤을 때 논술이 700점, 학생부가 300점인데요.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가 525점부터 시작을 하고요. 학생부는 이제 225점 이렇게 기본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의 기본 점수 225점은 결국은 요거겠죠? 네, 요 9등급도 22.5다. 네. 우리가 그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22.5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이걸 1000점 만점으로 보면은 9등급도 225점이다. 네. 요게 네, 맞습니다. 기본 점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뭐 100점 만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논술이 70점, 학생부가 30점. 근데 학생부 기본 점수는 22.5. 그러면 논술 기본 점수는 52.5인 셈이니까 네. 100점 만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네, 했을 맞습니다. 때 네. 논술의 기본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 백지를 내도 네. 52.5점은 준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네, 네. 네, 이게 너무 논술을 제일 잘 본 것과 그다음에 그 아예 백지를 낸 거 사이의 점수 차이가 네.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한 18점 정도, 17.5점 네, 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니까 네. 이건 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술 점수 이제 또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학생부의 점수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이 부분. 자, 왜냐하면 네. 이게 17.5점 논술에서 날 수 있는 최대 점수 차이가 17.5점입니다. 그러면은 또 뭐 좀 쉬운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럼 어느 정도 다 푸는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네. 그러면은 학생들의 성적이 네. 상당히 근소한 차이가 네. 이렇게 날 수 있는데 네. 제일 많이 차이가 나도 17.5. 네. 그나마 좀 문제가 좀 쉬운 문제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잘 본 학생들 사이에서 점수 차이가 상당히 작을 것인데, 네. 자, 그랬을 때 가령 3등급이 29.3, 그러면 6등급이 26.1 그랬을 때 요게 3점 차이가 난다. 3.2점 차이가 네.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상당히 작은 점수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아까 논술에서 17점 차이가 이제 가장 큰 점수랑 가장 작은 점수 차이라면은 네. 내신에서의 3점 차이는 사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무시할 수는 없는 점수 사실은. 네. 그러면 6등급 학생이 네. 물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다르겠지만은 네. 6등급 학생 합격이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만약 논술 네. 문제가 쉬워질수록 네. 아무래도 6등급 학생이 많이 네. 불리해지겠고요. 네. 요거 3점을 뒤집는 게 네, 네. 그 논술 기본 점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우면은 네. 가능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네. 뭐 문제가 이제 어렵고 네. 내가 아주 잘 보면 네. 뭐 점수만으로 보면은 가능하겠지만은 네.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만은 않겠다. 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합격생 그 성적 분포를 보면서 다시 네.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요. 네. 네. 다음에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요. 시험 유의사항 말씀해 주시죠. 네, 요거는 작년 그 2019학년도 이제 기출됐던 이제 그 실제 문제의 시험 고사장 유의사항을 가져온 거고요. 네. 답안지는 이제 2장을 배부한다고 돼 있고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에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는 안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연필을 허용하기 때문에 연필과 지우개로 쓰면 되겠고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혹시 볼펜으로 했을 때 수정액과 수정 테이프는 사용해서 안 되겠다. 색깔펜도 당연히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제 답안에 자신 드러내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이제 수정할상 어문 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거는 아마 이제 인문계열 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연습지는 배부되는 연습지나 문제지 여백을 활용하면 되고요. 네. 예,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연습지를 없습니다. 준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자, 2019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좀 분석해 주시죠. 그래서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요거는 지원자들, 이제 지원자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고 요거는 합격자들의 표준과 평균 편차니까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요 합격자의 요 자료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원자입니다. 요거는 자 지원자는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평균이 4.28 등급, 4등급 초반 학생들이 주로 지원했는데 표준 편차가 0.99다. 그러니까 요거 1로 보시면은 표준 편차를 2배 하면 얼마죠? 2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배에서 2를 더하면 가장 마지막 학생들의 성적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4.28이다 그러면 1 곱하기 2 하면 2니까 더하면 6.2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6등급 초반 정도까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4등급 초반, 4등급 초반이 평균, 6등급 초반이 이제 지원자들의 끝이라 보시면 되고, 그럼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그럼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은 교과 성적은 평균이 3.3등급이고 표준 편차가 0.6이니까 2배 하면 1.2죠, 그렇죠? 네, 네. 더하면은 얼마인가요? 더하면 4.5. 4.5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4.5니까 4.5등급 정도까지는 합격을 했다라고 유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확률 분포 배울 때 네, 뭐 3시그마도 생각을 하지만은 네,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 비중이 아주 네, 작아지니까 좀 예외적인 경우 사실 네, 3시그마까지. 2시그마 정도까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네, 네,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랬을 때 합격생의 교과 성적이 네, 평균이 3.3 네, 평균이 3.3 그리고 뭐 끝자락이 한 4.5 네, 네, 정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교과 논술 전형에서는 네, 교과 성적이 어떤 합격생의 교과 성적이 좀 높은 편이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네, 그러한 어떤 부분 때문에 네,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대학에 비해서는 분명히 네.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네. 타 대학 논술 평균 점수에 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 난이도가 사실 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내신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네. 실제 5, 6등급 학생들이 이제 네. 실제로 합격하기가 그렇게 네. 만만한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었던 것 구성은 같아요. 아니다. 네, 네. 작년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 이제 논술 기본 점수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원하실 때. 네. 논술 성적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지원자들의 이제 논술 성적을 얘기하기 전에 좀 이 채점 원리를 좀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게 등급을 얘기하는 건데요. 등급, 논술 등급인데, 그러니까 논술 등급을 어떻게 채점하냐면은 이제 평가위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각 아까 이제 대문항이 하나가 있으면 이제 소문항이 6문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항 6문항을 각 소문항별로 1에서 9등급으로 종합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1번은 1등급, 2번은 뭐 2등급, 뭐 3번은 3등급, 뭐 2등급,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6문항을 평가해서 자, 이렇게 종합평가한 세부 문항의 평가 결과를
자, 평균 나눕니다. 평균 했을 때 그 평균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 등급이 1이다 그러면 만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균 등급이 2다 그러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풀었는데 감점이 살짝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지원자들의 논술 성적 평균 등급이 3등급이다. 이제 이 정도가 되고 그럼 9등급 봤을 때 그래도 한 거의 3분의 2 이상은 거의 다 풀어냈다고 봐야겠죠. 그 지원자들이 전체에서 3분의 2 정도는 다 풀어냈다고 보시면 되고 표준 편차는 1점이니까 역시 2배에서 하면 이제 그 5.4. 네, 그러니까 네. 반타작이죠, 그럼. 네. 이제 그 정도 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잘 못 본 친구들도 반타작은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합격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합격자들이니까 우리 합격한 친구들은 평균이 1.7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거의 거진 다 잘 풀어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잘 풀어냈고 표준 편차가 0점이니까 2배에서 더하면 약 2등급이니까 그정 거의 뭐 한 80% 이상 정도는 이제 합격한 친구들은 풀어냈다는 얘기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 작년에는 합격이 좀 이제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계산 실수 같은 것도 사실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 네. 논술도 잘 봐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학생부 등급도 너무 낮아서는 조금 네네. 어려움이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쉬웠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등급이 좀 떨어지거나 학생부의 합격 평균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그 출제 문제들은 주로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18학년도 기출까지는 17, 18까지는 그러니까 인문 논술이 출제가 됐어요. 자연계열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학이 2문제밖에 없었고 19학년도부터 이제 인문 논술이 없어지면서 이제 실제로 언어 논술이죠. 언어 논술이 없어지면서 수학만 3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조금 더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미분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미분과 이제 기하 벡터 출제가 됐고요. 수능 범위에 맞춰서 좀 출제가 됐었고, 조금 특징을 보시면은 이제 다른 학교처럼 뭐 확통이나 미적, 기백 출제하는 건 이제 뭐 당연한 건데, 수원 수투에서 보시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출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수원에 나오는 방정식이나 이제 부등식 부분들, 이제 함수, 수열 같은 부분들이 사실 숙명대에서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출제 빈도가 높고요. 강조해서 내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들이 직접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사실 학생들이 좀 약하거든요. 아무래도 수능에서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 수원 수투는 잘 못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요. 네네. 네. 잘해야 됩니다. 네, 수원 수투도. 네. 자, 숙명여대 수련술 특징과 대비 전략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시문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 그전엔 정말 길었는데 조금 줄이긴 했어요. 작년부터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학교에 비하면 이제 길어요. 근데 이제 길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자, 길다는 건 뭐냐면은 제시문을 주의 깊게 보면은 그 안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과 필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사실 드러나 있어요. 숙명여대는 그 문제 제시문 안에서 실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서 풀면 돼요. 예, 다른 학교들은 좀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숙명여대는 자 그런 힌트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시문이 아예 없으면 그것도 또 어렵습니다. 네, 그런 뭐 학교도 뭘로 풀란 얘기냐 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별로 제시문이 긴 걸 안 좋아하는데 좀 숙명여대를 준비할 친구들은 제시문을 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연습을 좀 제시문 분석 연습. 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출제되는 단원들은 이제 수능 범위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수열이나 함수, 방정식, 부등식 같은 수원 수투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직접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은 꼭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수원수투 약한 학생들은 네. 중요 부분을 공부를 하고 네네. 시험을 봐야 되겠다. 작년 같은 경우도 19학년도 모의 논술에서 수열이 나왔고요. 네. 19학년도 기출에서도 수열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 17학년도 기출에서 수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열 부분들이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자, 우리 숙명여대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아직 1학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아직 논술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자 이제 개념부터 차분히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오승준 선생님의 이제 논잡수, 논술로 잡는 수학 개념, 그 강좌를 수강하시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주고 그 다음에 2학기에 가면 12전략 수업이 있습니다. 12전략 수업은 이제 실전 문제풀이 논술을 대비하는 여러 이제 유형들 전략들을 공부하는 그런 이제 강좌가 되겠고요. 그걸 이제 하시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그 숙명여대 수리논술 파이널 강좌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대비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2019 논술에게 네, 댓글 달아주시면은 네, 논술에 대한 각오, 다짐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논술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숙명여대 목표로 열심히 오늘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응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숙명여대 논술로 가자!